네, 최경영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조수진 변호사,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어제 스픽스 역전의 용사에서 강혜경 씨, 그러니까 미래항공연구소에서도 그리고 김영선 의원실에서도 회계 책임자로 있었던 비서관, 보좌관, 네, 명태균 씨의 측근이었기도 하고 김영선 의원의 측근이었기도 한 이번 사건의 뉴스토마토의 제보자였던 강혜경 씨가 얼굴을 드러내놓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최초로 인터뷰를 해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인터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게 어제 밤에 해가지고 이게 뭔 말이야? 어떤 의미야? 이렇게 이제 헛갈려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좀 해석을 해드리고 이게 전국에 미칠 파장도 좀 우리가 가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일단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어떤 걸까요? 우리 정리왕 또 김연아 평론가 좀 한마디 해주시면. 예. 정리왕이요? 일단 그동안 저희가 이제 이 자리에서 네. 매일같이 사실은 이 사안을 다루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다른 언론의 보도나 이런 것들을 조각조각 끼워서 퍼즐 맞추기처럼 좀 이렇게 추정을 섞어서 쭉 말씀드렸던 것들을 이제 우리는 이 씨라고도 부르고 이제 강모 씨라고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 강혜경 씨가 자신은 어쨌든 겪은 일이지 않습니까? 겪은 일이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증언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은 이 맥락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과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하던 시기에 그 당시에 명태균 씨가 어떻게 접근을 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당시에 미래항공연구소가 자체적으로 한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접근을 했고 그 다음에 계속 이 여론조사 결과를 매일매일 해가지고 그것을 전달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 이 부부에게 대통령 그렇죠? 선거 때. 그렇죠. 예. 전달을 했다. 요거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명태균 씨도 인정을 한 바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당시에 요 전달을 했는데 비용이 들었을 텐데 그렇지. 그 비용을 안 줬다. 명태균 씨 측에.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수혜를 입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용을 지출을 안 했다. 그 여론조사 관련해서. 그렇죠. 받은 적이 없어. 라는 것을 얘기를 했고 그것도 아마 이 자리에서 저도 그렇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의혹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어쨌든 미수금이 있는 건데 예.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이것을 받으려고 했다. 그렇죠. 받으려고 해서 이걸 받으려고 하면서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그게 결국 돈을 받지는 못했고. 자, 여기에서 대신에 우리가 준비한 녹취가 하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네. 얼개만 한번 쭉 말씀 한번 드릴게요. 간단하게만. 아, 오케이. 간단하게만. 얼개를 네. 이야기를 하고 다시 그렇죠. 한번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예. 김영선 전 의원을 예. 대신 그 당시 2022년 보궐선거에 공천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 공천을 해준 거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그래도 비용은 어쨌든 뽑아내야 되니까 세비 반땅으로 이것을 메꾼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갖게 만드는 그런 말씀을 쭉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비 반땅 플러스 그다음에 그걸로는 다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원래 또 대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3억 6천이라고 지금 강혜경 씨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3억 6천이 전부 다 명태균 씨 개인 돈으로 한 건가? 거기에 관해서 이제 질문을 하니까 아니 그게 일부 뭐 대구에 있는 시의원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좀 명태균 씨가 또 네. 다른 또 이 시도를 하면서 지방선거 출마한 다른 후보들한테 또 돈을 받은 게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전에도 사실은 일부 언론에 명태균 씨가 이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받는 게 보도되면서 일부 보도가 됐는데 디테일하게 보도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얼마다라는 게 우리 또 스픽스 대표님과 이 강혜경 씨 간의 대화에서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땡겨가지고 한 거 아니냐라는 등등의 이런 의혹들도 표현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돕고 싶었어. 근데 여론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돈이 들어. 돈이 드니까 자기 돈도 조금 태웠을 것이고 주변에 윤석열 후보를 돕고 싶어하는 대구 지역의 유지들이랄지 시의원들이랄지 이런 사람들도 돈을 좀 태웠어. 그래서 26번이나 여론조사를 했어. 그게 3억 6천만 원이 들었어. 근데 3억 6천만 원은 그거는 비용 정산인 거고 사실은 속으로는 10억, 20억도 받고 싶었다고 해요. 그러나 3억 6천을 가지고 아크로비스타로 간 거지. 아크로비스타를 가서 이거 받아야 되는데 돈을 결국 못 받은 거예요. 돈을 못 받았으니까 나중에 재보궐선거를 할 때 2022년에
김영선의 공천으로 준 거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쓰리 쿠션으로 돈을 받았네. 그리고 나중에 반띵을 했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다 터뜨려 볼까. 이거는 여론조사를 하고 여론조사 그 정치자금법이랄지 공직선거법이랄지 여러 가지 법 위반이 될 수가 충분히 있는 소지에서 이게 이렇게 해서 결국 공천으로 오고 공천이 되면 무조건 당선되는 지역에 그 사람이 지명하는 사람을 꽂았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명하는 사람을 꽂은 사람도 사실은 대통령이나 김건희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나 김건희는 여론조사를 애초 도움을 받고 김영선을 꽂은 걸로 되는 거잖아요. 명태균을 통해서. 그러면 이게 얼마나 많은, 이게 모든 게 사실이면, 이 모든 점선이 다 사실이면 얼마나 많은 법 위반이 되는지는 가늠이 잘 안 되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 위반하는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윤석열 검사 출신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돈은 주지 않고 예. 이 공천이라고 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권한들을 행사하게 만들어서 쌤쌤을 만들었다는 것밖에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쌤쌤이 안 됐어. 아니야,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명태균의 계산으로는 쌤쌤이 안 된 거야, 이게. 예, 근데 또 그 쌤쌤 참 그전 정감 어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전 녹취에 의하면 금일봉을 또 받아왔던 얘기가 또 있단 말이에요. 또 올라가서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액수 3억 한 7천 정도 되는 돈을 받지 못했고 그냥 조용히 내려왔고 나중에 김영선에 대한 전략 공천으로 이 대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그렇지. 이제 그 대가를 갖다가 전략 공천으로 받은 사람은 김영선이니까 그 김영선을 통해서 또 뭐 반대 월급 반대가 예, 한 거죠. 그렇죠. 돈을 받은 거고. 근데 그걸로도 소화가 안 되는 돈일 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의 그죠. 점선으로는. 아마 그리고 예. 그 과정에서 논란이 생기니까 강혜경 씨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고 예. 본인도 돈을 일부 좀 넣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2억 얼마 정도를.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는 이건 명백하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확인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다. 수사에 들어가면 수사를 할까가 걱정인 거죠. 맞아요. 검찰이나 이런 데서 수사를 안 하고 뭉개고 넘어가고 명태균 씨의 잘못으로 뒤엎을 가능성이 되게 높게 갈 가능성이 높아서 이 문제는 진짜 또다시 우리가 맨날 뭐 공허한 얘기입니다만 특검이 아니면 믿을 데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법률 문제를 한 줄로 정리를 하면 예. 결국에 대선 때 윤석열 후보가 대선 때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에게 3억 6천만 원어치를 하고 나중에 2022년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의원을 창원에 공천을 줬다. 한 줄로 그렇지. 정리하자면 이런 그렇지. 얘기를 한 건데 예. 그거는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선거법상 기부를 받은 셈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 비용을 공짜로 한 셈이 됐기 때문에. 근데 모든 선거법상의 돈을 받을 때는 다 회계 책임자를 통해서 받고 또 그것을 신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3억 6천만 원이라는 돈을 받은 셈이 돼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거죠. 예, 정치자금법 부정수수. 위반인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그리고 거죠. 뒷부분에서 공천에 관여한 것은 본인의 3억 6천만 원의 채무를 탕감하기 위해서 공천에 관여한 것이 되기 때문에 네. 이건 또 공직선거법 위반이 이건 또 공무원 공직선거법이지. 예, 공직선거법 위반이 또 되는 것이죠. 예. 벌써 나온 것만 명확한 것만 두 개가 나오는 그러니까 겁니다. 이 점선이 만약에 다 이제 실선으로 확인이 된다면 검찰이나 특검에서 그렇다면 그런 말씀이고요. 하나하나씩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일단 강혜경 씨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명태균 씨의 측근이기도 하고 김영선 씨의 보좌관이기도 했습니다. 둘 다의 회계 책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믿을 만한 어떤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강혜경 씨가 명태균 미래한국연구소의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부부를 만나러 갔다. 돈 받으려고. 이 부분 증언한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직접 만나러 간 거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부부를. 네, 만나러 간다 해서 서울로 명태균 간다 해서 네, 그 서류에 봉투를 넣어서 이제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가지고 그런데- 올라갔는데 네. 돈을 받아왔습니까? 못 받아왔습니까? 못 받아왔습니다. 연락도 없었고 갑자기 이제 의창구에 보궐선거가 생기니 의창구로 가야 된다. 아, 부랴부랴 선거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의창구로 저희가 투입이 돼서 선거 진행을 했고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그 여론조사 비용 네. 대가가 김영선의 공천인 거예요. 아, 어머. 저희가 지금 한 말이에요. 와. 그러니까 돈을 못 받은 거야. 예. 근데 돈을 내가 왜 줘? 내가 왜 줘야 되는데? 그
대통령 후보 또는 대통령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아니 이런 지금 내역이 있어요. 그 내역을 회계 책임자가 만들어준 거야. 그리고 그 서류를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거를 대통령 부부에게 줬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보여줬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3억 6천 진짜 들었어요. 26번이나 했어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MBC가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보도를 내보냈잖아요. 이 보니까 명태균이 미래항공연구소에서 한 거는 이쪽 윤석열 후보 캠프 쪽에서 돈을 지급한 게 하나도 없더라. 0원이더라. 그리고 한쪽과 한 여론조사 기관과 일괄 계약을 했는데 그게 한 7억 1천만 원인가 되더라. 이런 이야기였잖아요. 이게 이제 중앙선관위에 공식으로 서류로 작성돼서 자기들이 보낸 거야. 그러면 이 서류 자체가 네. 잘못됐다는 거죠. 이 서류 자체를 위조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여론조사 기관이 이미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 얘기가 그게 예. 이 복잡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얘기는 그러니까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MBC 보도 뭐냐면 예.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겁니다. 이 여론조사를 이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냥 줬다. 3억 6천만 원어치의 금품을 그냥 준 거랑 비슷하다라는 얘기가 안 되려면은 예. 윤석열 대통령 즉 이 측에서 합당한 비용을 지출을 했어야 돼요. 정치자금법상의 그렇지. 원칙대로. 그렇지. 그래서 돈 주고 샀어야 됩니다. 그렇지.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런데 MBC가 확인을 해보니까 여론조사 비용을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관련해서 얼마를 어디에 지출했나 보니까 여기는 이 명태균 씨 측에는 지출한 내역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돈을 명태균 씨 쪽에 안 줬나 봐. 이렇게 되는 거고 명태균 씨 측에 돈을 안 줬다라고 하면은 3억 6천만 원어치의 요 분의 주장 우리가 그 증거가 있는 거니까 3억 6천만 원어치의 여론조사 비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받은 게 되는 거죠. 3억 그렇지. 6천만 원을. 근데 그렇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모든 이 선거 관련해서 정치자금법상의 선거 관련해서 비용이 어떤 수입이라는 거는 정해진 이 법상에 정해진 대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회라든가 아니면 후보가 꼬든가 이걸 통해서만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런 방식으로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3억 6천은 정치자금법상에 문제가 있는 방식으로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다만 그 MBC 보도에서 이제 앞으로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빠져나갈 거다를 조금 이제 예상한 대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 이제 회계 처리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비용을 지출했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게 뭐냐면 그냥 요 선거 비용이 아니라 왜냐면 회계를 보고하는 거는 선거 비용을 보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선거 네. 비용이 아니라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취미 활동으로 돈을 지출한 게 있어요. 사비로. 그렇죠. 네. 사비로 냈습니다. 뭐 증명하면 되겠죠. 그렇죠. 명태균 네. 씨하고 예를 들면 입을 맞춰서 네. 내가 그냥 돈을 줬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잘 기억을 해보시면은 네. 이게 뉴스토마토에서 처음 보도가 됐을 때 이 여론조사 관련해서 줬다라는 게 처음 보도가 됐을 때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몇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하는데 여기에 장성철, 신인규, 김민아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네. 제가 이 얘기를 막 했거든요. 그때 이제 장성철 소장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데 이 신인규 변호사한테 물어봐요. 그런데 자기 돈으로 여론조사한 거는 법에 안 걸리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얘기가 나올 거라고 다 예상을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돈으로 여론조사한 거는 정치자금법상에는 안 걸리지. 아마 그렇게 방어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MBC는 그 그렇죠. 뒤에도 또 코멘트를 그렇죠. 하잖아. 그 경우에는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냐면 네. 요거는 한번 더 따져봐야 되는데 네. 여론조사를 지금 맨날 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선거판에서 그 꼼수로 선거운동하는 방법 중에 여론조사를 맨날 돌리는 게 꼼수 선거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맨날 돌려가지고 후보자의 이름을 자꾸 기억하게 하고 질문을 이상하게 넣어가지고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윤석열 후보가 나와서 출마를 하면은 지지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공정과 상식을 외치고 문재인 정권을 심판할 윤석열 후보가 나오면 지지하십니까?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정의의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후보가 보수 단일 후보로 출마할 경우에 지지하십니까? 계속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선거운동을 사실상 우회적으로 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예. 그럼 이거는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 이걸 MBC가 보도를 한 거예요. 될 수도 그래서 있다. 그렇죠. 예. 어떤 방식으로 가든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보도가 이미 지난주에 나왔던 겁니다. 근데 선거법 위반이 확실히 되려면
안 줬어야 돼. 여기에 나오는 지금 정황처럼 안 줬어야 돼. 그게 이제 확실한 거죠. 그러면 이제 사적으로 우리 쉽게 말해서 이제 술값을 누가 친구라고 대신 내준다거나 밥값을 내줘버린다거나 거기에 뭐 자기 선거 구민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선거법 위반이잖아요. 위반이죠. 위반이잖아요. 예.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 사람 편의를 위해서 3억 6천이나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 그냥 지출을 해버린 겁니다. 그게 이제 지적 활동인 거지 여론조사를 통해서.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술값 밥값 내는 것보다 더 큰 거지. 액수도 더 크고 근데 그걸 공짜로 해줬어. 근데 나중에 게다가 만약에 공천을 대가로 줘버렸다. 이 사람이 지정하는 사람을. 그러면 정말 이거는 정치적으로는 이거는 뭐 부족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행위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예? 그렇게 말씀을 다 빼박인 것 같긴 한데 전 핵심적으로 보고 안 받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보고 안 받았다. 내가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어. 와서 네.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네. 내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네. 와서 난 보고를 너 그런 거 왜 보고하냐.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그냥 이게 다 사실이라면 뭐 그냥 다 법 위반입니다만 나는 그런 걸 얘기한 적도 없었고 저 명태균한테 이런 측면에서 보면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아주 애매모호했던 자신의 위치, 입장. 그러니까 야 이거를 김건희, 윤석열과의 관계랄지 어떤 이 자세한 사항을 말해버리면 본인은 배신자가 되잖아요. 보수 쪽에. 그리고 이제 본인이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의리나 충성이나 이런 거를 지켜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강혜경 씨가 내부 고발자로서 스픽스에서 인터뷰를 해버림으로써 본인은 어떤 키를 가지게 됐냐면 나는 말하지 않았다라는 어떤 명확한 시그널을 용산 쪽에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직접 당사자로서 말하게 되면 용산도 위험해지네 그렇죠. 라는 그런데- 시그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네. 일이 오늘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동아일보라는 신문에 명태균 씨가 직접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동아일보가 인터뷰를 일면에 실었는데 이걸 잘 보시면은 이 네. 인터뷰를 잘 보시면은 네. 물론 훨씬 중요한 이건 사실 명태균 씨의 허풍이나 뭐 허세가 상당히 섞여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훨씬- 불구하고 훨씬 중요한 게 스픽스의 이 우리 강혜경 씨 이거 물어보는 게 그렇습니다. 훨씬 중요하지만 예. 이 얘기를 잠깐 제가 해드리는 이유 왜 해드리는 거냐면 명태균 씨의 지금 포지션을 잠깐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맞아요. 그거 중요해요. 명태균 표지. 지금 명태균 씨의 네. 포지션은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첫째로 지금 배신자 완전히 자기가 내부 고발자처럼 돼가지고 예. 보수를 배신하고 완전히 뭐 이 정권의 어떤 몰락을 막 가속화시키고 이럴 수 없는 처지입니다. 첫째. 근데 둘째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정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로부터 버림받지 않을 거야라는 확신을 갖고 있지도 않아요. 그렇지. 나를 꼬리 자를 거야라는 공포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동아일보 인터뷰에 직접 나오는데 나옵니다. 나왔습니다. 나와서 무슨 그 대통령 아크로비스타에 몇 번 갔냐고 물어보니까 셀 수도 없이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통령한테 무슨 조언을 했냐고 그러니까 국무총리도 추천하고 이준석은 대북 특사로 보내라고 얘기도 하고 내가 엄청난 사람이다. 막 과시를 막 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게 김건희 여사한테는 어떤 조언을 했느냐라고 물었는데 뭐 평이한 얘기를 합니다. 나한테 시키는 걸 나한테만 시키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도 시키라고 했다. 뭐 크로스 체크를 하라고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신뢰 어떻게 얻었느냐? 사실은 기자가 뭐 생각하고 있는 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생각하고 있는 그림이 있어서 신뢰를 어떻게 얻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갑자기 딴 얘기를 합니다. 내가 홍준표 대표랑 연락이 처음에 끊어진 게 뭔지 아느냐? 하루에도 4-5번 기본 전화가 왔는데 홍준표 대표는 사실은 긴밀한 사이입니다. 내가 대표님 왜 윤석열 후보 부인하고 싸웁니까? 이렇게 얘기해서다. 김건희 여사는 사인이지 않느냐. 근데 막 김건희 그만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너무 수준이 낮다. 김건희 여사는 여기서는 확실히 방어하는 거예요. 확실히 방어하네. 이런 포지션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포지션도 있습니다만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뉴스토마토가 또 지금 추적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네. 새로운 취재원이 나타났다고 얘기하면서 공천 개입과 다른 내용이다. 그래서 그게 뭐냐 김어준 그가 물어보니까 그거는 김건희 씨의 행보를 조정한 거다. 지금 나온 거랑 또 정확한 워딩 움직임을 예, 움직임을 조정한 거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거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가 지금 실세니까 김건희에 대한 부분들은 동아일보 나가서 싹 예를 들면 쉴드를 치고 있습니다만 만약 이 취재원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면 그 얘기도 제가 볼 때는 지금 각하될 수가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는 네. 이렇게 방어하는
자기의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죠. 나는 지켜주려고 했다를 용산에 이렇게 나는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는 보호하려고 했다를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근데 웃겨요. 어떻게 대통령 부인에게 뭐 사람을 쓰려면 저 동아일보 기사에 사람을 쓰려면 3명 정도를 3명 이상을 각기 똑같은 일을 한번 시켜보라. 그래가지고 잘하는 놈을 골라라. 그건 대통령 부인이 뭐 국정에 관여할 일도 없고 사람을 쓸 일도 없는데 나중에 5년 후에 퇴임한 다음에 비즈니스 지금 조언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대통령 부인 되는 사람한테 사람을 쓸 일이 뭐가 있나? 김건희 여사가 사람을 쓸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측면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강혜경 씨가 명확하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는 김건희 여사의 뭐 목소리나 이런 것이 뭐 더 이상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강혜경 씨한테. 그러나 본인은 이제 분명히 들었다라는 거잖아요. 오빠. 명태균 씨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 인터뷰를 좀 보내주세요. 명태균 대표가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을 이제 당선시킴으로 인해서 그 이후부터 이제 여러 사람들, 그 김건희 여사의 녹취 그 통화했던 음성이라든지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줬었어요. 보여주고 이제 사무실뿐만 아니고 밖에 나가서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중앙당이라든지 용산까지 그 얘기가 올라가서 그 지금 얘기 그 감사실에서 뭐 와셔가지고 경고를 했다는 얘기도 제가 직접 들었어요. 자, 밖에 나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안에서 뭐 김영선 의원실이랄지 미래한국연구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밖에 나가서도 밖이란 어딜까요? 시장판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방송사는 창원시 공무원들한테 서울에 있는 유력 언론사가 창원시 공무원들한테 지금 물어보고 다닌다는 거예요. 들어봤냐고 그 얘기. 들어봤냐고. 근데 거의 그 정도면은 네. 시장판에 틀은 거나 마찬가지죠, 사실. 그렇죠. 사실 뉴스토마토 보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뉴스토마토 보도에 의하면 네. 창원시청 공무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 이것도 이제 이 씨, 그러니까 이 강혜경 씨가 제보한 걸 토대로 추적해서 보도를 하는 것인데 그렇죠. 창원시청 공무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명태균 씨가 과시하듯이 요 음성을 틀었다. 그 음성에서 김건희 여사가 오빠한테 전화 왔죠. 다 잘 될 거야라고 얘기하는 대목이 있었다. 들었다. 요걸 얘기하니까 예. 그러면은 창원시청 공무원 중에 들은 사람이 있겠네. 그래서 창원시청 공무원들을 찾아다니고 있다. 언론이. 예.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창원시청 공무원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 공무원들이 그냥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무원이고 그 공무원들 중에 뭐 명태균 씨하고 만나는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어디 창원시에 그렇게 엄청나게 높은 무슨 뭐 정권 핵심인 공무원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 창원시청 공무원 말고도 여러 어떤 중요한 뭐 위치에 있을 정도의 그런 사람들한테는 막 들려주고 다녔다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또 가능한 얘기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황당한 명태균- 사건이에요. 명태균 씨에 비해서 제가 어제 그 뉴스토마토 지금 인터뷰가 한 1시간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번 다 전문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강혜경 씨가 저는 말하는 게 신뢰가 많이 간다고 느꼈던 게 강혜경 씨는 스픽스 인터뷰. 네, 스픽스 네.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나간 거고요. 1시간 정도 되는데 스픽스하고의 그 인터뷰한 강혜경 씨가 말하는 것이 본인이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쵸 근데 모르니까. 명태균 씨는 예. 계속 그 약간 그 지금 동아일보 인터뷰도 어떻게 해서 김영선 의원한테 중용을 받게 됐냐라고 네. 물어보니까 김 의원이 나를 중용한 게 아니라 나를 따라다닌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이게 그 전체적인 이제 어투가 그런데 예. 강혜경 씨가 지금 본인 겪은 일을 인터뷰한 거를 들어보면 본인이 들은 거는 대부분은 대통령을 본인이 직접 만나거나 부부를 직접 만난 건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명태균 씨한테 들은 것이고 김영선 의원한테 들은 것인데 본인이 본 부분은 봤다고 얘기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번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이 됐다고 하고 본인이 예. 아직 위원회는 결정 못했지만 출석을 할 거라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 말이 상당히 신뢰가 가고 그리고 이 전체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는 그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의 여론조사를 그 대가 3억 6천을 그냥 기부를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의원을 22년에 창원에 공천을 줬다라는 얘기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의 3억 6천 그 여론조사
들어간 돈들을 명태균 씨가 낸 것도 있지만 그 대구 지역의 시의원 그리고 경북 고령에 출마했던 사람들이 6천 그렇죠. 정도를 예. 금액을 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이게 다 수사로 밝혀져야겠지만 공천 비리가 벌써 나온 게 의심되는 게 벌써 3개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분의 증언에 제가 이분의 증언의 신뢰성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자면은 예. 이분은 지금 진실을 말해야 될 유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본인이 뒤집어 쓰게 생겼어요. 그렇죠. 예. 회계 책임자라고 했잖아요. 예. 정확하게 2022년 보궐선거 때 회계 책임자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선거를 치러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여기 김종국 박사님도 그렇고 안 조금 시도를 해보셔서 왜냐하면 제가 이전까지는 은평구 살았는데 지나가다 보니까는 김종국 박사님 얼굴 크게 있고 막 탄탄 아저씨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슨 아저씨? 갑자기 또 여기서 와. 네. 무슨 아저씨? 그건 제가 그냥 붙인 이름인가? 저희가 탄탄 캠프라고 그랬어요. 아, 탄탄 캠프. 그래서 탄탄 지나가면서 아저씨. 제가 그냥 탄탄 아저씨다 그랬거든요 그때. 나 옛날에 탄탄 아저씨랑 방송도 했는데 이러고 이제 주변에 자랑도 하고 그랬는데 예. 이제 선거 때 회계 책임자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예. 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후보랑 동등한 책임을 갖는 사람입니다. 회계 책임자는. 그리고 그 후보하고 회계 책임자만 이 지출 카드를 쓸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예.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회계 사고가 나잖아요. 후보하고 회계 책임자가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근데 지금 이 2023년부터 선관위가 이거 이상해라고 생각해가지고 막 넘기다가 2024년 말에 결국은 검찰에 이걸 넘기잖아요. 예. 이 관계가 이상하다. 명태균 씨한테 반등해갖고 주고 뭐 이런 관계가 이상하다고 넘기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보궐선거 때 무슨 공천하고 관계가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검찰의 수사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 주장이 뭐냐면 나는 그냥 돈 빌린 거 뭐 이렇게 하고 갚고 이런 건데 그게 명태균 씨한테 가는 돈인지는 몰랐고 그 결국은 누가 문제가 되는 거냐 회계를 신고를 잘못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냐 김영선 전 의원이. 예, 예. 명태균 씨도 그 얘기인 거고. 예. 그러면 회계 책임자가 잘못한 거고 회계 책임자가 지금 다 그렇죠. 잡혀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분은 잡혀갑니다. 어. 그러니까 그건 아니에요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는 이분의 네. 증언이 지금은 신뢰감을 갖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가 덩어리가 너무 큰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 몇 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 2022년도 보궐선거 과정에서 김건희가 공천에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 확인하는 문제가 하나이고 그렇지. 지금까지 얘기됐던 정치자금법 위반을 했냐 안 했느냐. 정치자금 위반은 윤석열 대통령이 걸린 문제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2024년도 컷오프 당하는 과정에서 김건희와 한동훈 간에 엄청난 공천 다툼이 어떻게 벌어졌는가. 이 세 가지가 큰 틀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 이제 명태균이라는 인물이 들어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기강 비서관이 2번을 내려갔다면서요. 거기에. 그럼 공직기강 비서관 정도가 내려갈 정도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문제가 아니면 내려갈 이유가 없어요. 뭐 비서실장이 무슨 뭘 했겠습니까? 그러면 공직 비서관이 2번이나 내려갈 정도라면 팔아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니까 내려갔겠죠. 그렇죠. 아니면은 모종의 딜을 했거나. 그러니까 좋은 의미는 모종의 딜. 이것도 그럼 공천 문제겠죠. 만약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면 저희 대통령 부인을 팔아먹은 것이 소문이 나서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 이후에 어제 말고 그저께요. 명태균과 이 스픽스 이 자리에서 예. 한 70분 정도 저희가 이제 통화로 방송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 토요일 날. 예. 그때 무슨 얘기를 하느냐? 김건희와 대여섯 번 통화했다는 얘기를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본인이 대통령 부인과 자기 말이 대여섯 번으로 줄인 것 같긴 합니다만 일상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통화를 했다라고 하면 그냥 무슨 잘 지냈습니까? 이런 얘기는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다 공천 문제와 개입된 내용 하나는 공천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또는 컷오프를 막기 위해서 이 두 가지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을 들어보면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강혜정 씨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정사수도 다 만들어가지고 보내주고 여론조사 데이터도 만들어가지고 보내주고 그렇다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강혜정 씨가 얘기하는 내용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훨씬 더 적어지는 거고 예. 명태균 씨는 자기가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양한 거짓말들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고 제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건 때문에 가장 곤혹스러워진 쪽이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인데 이준석 의원과 관련해서도 명태균 대표가 은인이죠. 이준석의 강혜경 씨 주장은 이랬습니다. 한번 이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죠. 이준석 전 당대표 같은 경우는 명태균 대표가 은인이죠.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대통령하고 이준석이 당대표 할 때 그 치맥 회동 같은 거 이준석은 아이 무슨 명태균이 만들어 그거 우리가 그냥 알아서 한 거지라고 하던데 그건 어때요? 저는 명태균 대표가 그 맞는 게 자리를 맞아요? 주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크로니스타에 수도 없이 갔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아까 제가 명태균 씨의 말은 허풍이나 이런 게 상당히 섞여 있다, 허세가 섞여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좀 반영해서 보더라도 그렇죠. 오늘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명태균 씨가 자기 입으로 한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총리로 내가 추천했다. 근데 뭐 이런 거 뭐 추천을 뭐 했는데 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허세인 것 같고. 예. 근데 이준석을 대북 특사로 보내서 김정은이랑 만나게 해서 남북의 미래 지도자들로 손잡은 거 타임지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내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한테 얘기를 했다. 그림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보수 진영 후계 구도까지 내가 싹 말해준 것이고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잡혀가요라고 내가 모든 걸 다 말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중에 그리고 다 잡혀가요. 네. 그러니까 보수 후계 구도를 만들어서 재집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이 얘기했다는 거고. 그렇지. 그다음에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다음에 이 어떻게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측하고 연결이 됐느냐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서울시장 오세훈, 이준석 당대표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럼 그분들이 날 찾아다녔을까? 여기서 그분들이라는 건 대통령 부부입니다. 날 찾아다녔을까? 안 다녔을까? 그런데 뭘 자꾸 물어보느냐? 상식적으로 사람 넣어서 나를 찾아왔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냐? 2021년에 잘 생각해 보시면은 오세훈 시장이 보궐선거에서 막 뭐 바람이 막 불면서 당선되다 이렇게 되잖아요. 서울에서 바람이 그렇죠. 막 불어서 20대 2030 지지로 뭐 당선이 됐다 이렇게 되잖아요, 얘기가. 그러면서 야, 이준석도 해볼 만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예. 요 과정에 자기가 역할을 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명태균 씨가 은인이죠. 이 얘기가 없으면 허풍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지금 우리가 의심해왔던 것도 있고 또 강혜정 씨 말도 뒷받침돼서 뭐냐면 명태균 씨가 뭔가 이준석 대표가 당선될 역할을 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얘기에서 또 뭐가 나오냐면 김종인 위원장이 시켰다도 있거든요. 김종인 위원장이 나더러 오세훈 시장 당선시켜보라고 시켰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근데 이 중에 허풍이 한 50%에서 70% 있겠지만 적어도 명태균 씨가 자기가 그냥 머릿속에서 그렸던 그림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시키고 그다음에 보수의 어쨌든 그 이후에 포스트 윤석열은 이준석이야라는 그림을 이때 그렸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치맥 회동이라는 게 아직 당선되기 전이지만은 벌써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어쨌든 이준석 이 순전히 명 박사님 입장에서 자기가 윤석열도 지금 막 이제 밀어가지고 끌어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전에 이준석 돌풍도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한번 한 적이 있으면 그렇지. 둘을 연결시켜가지고 자 오늘의 현재 권력은 윤석열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권력은 이준석 이 그림을 만들고 싶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제가 볼 때 저 증언하고 엮어서 보면은 신빙성 있는 얘기다 저게. 이준석이 과거에 유튜브에 나와서 명태균의 PNR 그러니까 명태균 거는 아니죠. 그래서 하여간 PNR의 여론조사가 나오기 직전 그 직전 날에 뭐 내일 뭐 아주 뒤집어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뒤집어질 뭐가 나올 거야. 7시에. 근데 7시에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이준석이 1위, 나경원이 2위를 한단 말이지. 그러면 명태균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태균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국민의힘 당대표도 만들고 본인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대통령으로도 만들었던 거야. 그러면 얼마나 빚이 많아. 그렇죠. 그리고 본인 입장에선. 2번 연속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을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대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제 그걸 회수를 해야지.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됐어? 그러면 이거는 일단 회수를 해야 되니까 그 3억 6천이 안 된다면 정산을 다 해가지고 갔으니까 과학적으로 본인들이 직접 쓴 비용만 26차례 여론조사 비용이 3억 6천이면 그렇게 과다하게 청구했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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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보니까 3억 7천이나 200 정도 되는 것 같다라는 그렇죠. 거 하는 것 같은데 거의 한 1년 동안 그렇죠. 여론조사를 쭉 했고 그건 여론조사만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는 그렇지. 본인이 만약에 보고서까지 작성을 했으면 그렇지. 컨설팅 비용도 결합이 되는 컨설팅 거거든요. 비용 결합되죠. 근데 이제 그건 빼다고 치자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진짜 순수 비용이야. 아니, 그 정도면. 그렇죠. 500 샘플을 하더라도 한 싸게 하면 2, 300 정도 더 나와요. 그렇지. 3천 이렇게 때려버리면 비용 자체가 3천을 때렸더라고. 3천, 5천 이렇게 때렸죠. 샘플을 갖다가 이건 비용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엄청 커집니다. 전화를 계속 돌려야 되니까 그건 네. ARS로 그 샘플링이 맞게 하려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의 전화가 가야 되거든요. 사실은 샘플당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저도 네. 여론조사 의뢰를 많이 해봐서 알지만 계산할 때 10,000원 쳐주거든요. 그것도 옛날 말이야. 한 15년 전, 20년 전 이야기인데 그 10,000원 쳐주면 3,000명이면 3,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3,000만 원이야, 3,000만 원. 3,000에서 5,000 샘플 네. 했다는 거는 콜 자체를 네. 그거에 몇 배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왜냐면 연결이 돼야 그게 샘플이 그렇지. 채워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15년 전에 제 기억으로 한 명의 샘플당 성공한 한 명의 샘플당 10,000원 쳐줬거든. 그러면은 1,000명이면 1,000만 원 그냥 나가는 거고 3,000명짜리가 있다면 3,000만 원이야 하나당. 근데 그걸 26번을 했어? 그러면 뭐 그중에서 500명짜리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 과다 청구다 그렇게 생각되지는 그러니까 않거든요. 그 그게. 소위 말해서 이제 예. 그 공표가 금지되는 기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기간 동안에 9회 정도로 집중적으로 예. 3,000 내지 5,000 샘플 했다고 쳐요. 예. 그러면 3,000 샘플이라고 쳐요. 지금 2억 7천 딱 떨어지는 거예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그것만 해서 그 그렇지. 10,000원으로 따지면. 근데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1년을 토탈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되게 싼 가격에 정산서를 만들어서 가져간 맞아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아, MBC 보도와 연결시켜 보면요. MBC 보도는 성관이 공식 자료를 확인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한 샘플을 많이 돌린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 미래한국 미래한국 연구소에 돈 들어간 게 없다, 신고된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여론조사는 공짜로 해줬다는 것이고, 그러면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거랑 같다는 거예요.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정해진 루트로 회계 책임자 통해서 받고 신고하고 이런 절차 없이 그렇지. 누군가한테 공짜로 정치 그 선거에 쓰이는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선거하면 그게 바로 처벌 대상이에요. 그렇지. 이런 당선 무효 아닙니까? 예, 당선 무효야. 이러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 무효될 수 있어요. 네. 이게 다 사실이라면. 네. 사실이라면. 부정수수한 거죠. 그러니까 어제 강혜경 씨는 회계 담당자로서 어마어마한 증언을 지금 한 그냥 거예요. 이게 지금 다른 완전히 김건희 여사의 의혹과는 완전히 다른 정통성에 관한 겁니다. 이 정권의 정통성에 관한 논란을 지금 촉발시켜 버리는 인터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3억 6천만 원 네. 정치자금 불법으로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서 김영선 의원의 회계 담당자가 어제 증언을 한 거예요. 1시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자였다면 뇌물 아닙니까? 공직자가 아니었던 기간 같지만 모르겠네요, 그건. 공직자라면은 뇌물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 검찰총장 당시에는 아마 기간이었다면 당선인이었으니까요. 네. 예. 근데 만약에 내 대선 후보니까 그리고는 걸리죠. 직무 관련성이 있게 선거를 받아야 진행하고 되기 있으니까 때문에 대선 후보로서. 검찰총장하고 근데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명태균 씨가 한 게 사실이고 강혜경 씨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제가 볼 때 이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위법 여부뿐만 아니라 저는 국민의힘이 괴멸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을 만들었죠? 이준석이 네. 뭐랄까 축소시키려고 하는 듯 그 거의 거짓말 비슷한 걸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지금 예. 김종국 박사님 그 느낌에 굉장히 동의하고 예. 뭐냐면은 이 명태균 씨가 본인은 아니라고 했지만 지금 어제 강혜경 씨도 얘기한 게 미래를 내다보는 적이 몇 번이나 있었다. 역술인으로 불린 적도 있다. 본인은 분명히 아니라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지만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지역의 정치 컨설턴트가 대선 후보한테도 이렇게 접근해서 이래저래 하고 뭐 보궐선거에도 이래저래 관여하고 차세대에도 이래저래 관여하고 그러니까 이준석 씨가 칠불사에 밤에 갑자기 가서 꽃나무 심고 그게 그럼 갑자기 그 주지스님 모른다면서요. 주지스님 그때 잤대요. 네. 본인은 또 그것도 거짓 해명한 건데 예. 모르게 거기서 몰래 그 뭔가 의미 있는 것 같은 꽃나무 심고 그리고 거기까지 갔다는 것 자체가 이번 총선 때 그 개혁신당의 비례 1번을 두고서 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폭로 기자회견과 협상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어제 인터뷰로 높다고 봐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은 그게 별로 정확성이 없어서 명확성이 없어서 그냥 검토하지 않았고 별일 아니었다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본인의 은인으로 지금 그 강혜경 씨가 얘기하는 치맥 회동까지 자리를 마련해 줬다라고 하는 명태균 씨가 불렀고 그 야밤에 칠불사까지 가서 며칠을 천하람 의원이 거기서 머무를 정도의 어떠한 폭로성 기자회견이 그렇지. 준비되고 있었고 천하람 기자회견까지 그렇죠. 준비를 그럼 했었다. 그 내용이 별게 네. 아닐 수가 있느냐. 그리고 제가 이런 생각도 오늘은 드는 게 오늘 동아일보 기사를 쭉 보다 보면은 명태균은 누구 이래가지고 뭐 이런 사람이다 쭉 쓴 것도 있거든요. 예. 별거 아닌 기사인데 마지막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국민의힘에선 2021년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전후로 명 씨와 인연 맺지 말라는 얘기가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21년 보궐선거 할 때 이미 이 사람 좀 위험해.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21년. 그렇죠. 21년 4월에.
근데 이 사람 좀 위험해라는 얘기가 있는데 왜 이후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습니까? 누구 덕분에? 그렇지. 누구를 이게 명태균 씨 자기 말을 빌리면 닭을 납품했는데 봉황이라는 거잖아요. 자기가 닭을 갖다가 납품을 하면 봉황이 된대요. 그 생생한 현실을 보여준 거죠, 명태균 씨가. 그렇지. 누구로? 이준석으로. 그렇지. 그 내부에서 이때 보면은 한 부산 경남 지역 의원이 지역 여론조사 업체가 몇 군데 없을 때 일을 맡겼는데 그때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동아일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2021년 4월 전후에서 하는 얘기고 이준석이 6월 달에 당대표가 된 게 6월인가 7월인가 뭐 그래요. 그렇지. 지금 6월, 7월 뭐 그 정도 시기인데 여름 지나면서인데 그때 이준석 당대표 내가 만들었어 이러고 다니면서 사실은 좀 훨씬 더 저 사람이 뭘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봐라는 분위기가 훨씬 더 강하게 형성된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도 들거든요. 저는 오늘 이 기사를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러네. 그러면 사실 서로 상부상조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2021년 4월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돌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수도 있지. 윤석열 후보는. 왜냐하면 2021년 3월 말까지 검찰총장으로 있다가 4월에 나왔잖아요. 네. 4월에 나오고 본인은 6월 29일에 맞춰서 정치 선언을 한단 말이야. 딱 이 시기예요. 7월에 당대표 되고 그리고 7월에 명태균, 이준석 그리고 김건희, 윤석열이 만나잖아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그러니까 이제 정치 초짜들끼리 또는 처음으로 당대표 된 사람과 이렇게 그때는 사실은 유력 대선 후보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만 정치는 초짜야. 근데 명태균은 정치를 많이 해봤어. 이 사람이 와가지고 코칭을 시작해줘. 그런데 어떤 바이브가 김건희 여사랑 비슷해. 본인은 주술이 아니라고 하지만 바이브는 비슷했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관심사와 취미가 네. 관심사와 취미가 비슷해. 또 이제 마법이나 이쪽으로 사주나 명리도 볼 수 있고 뭐 이래. 그러면 이게 서로 간에 급격하게 밀착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서 이제 여론조사를 가지고 오는데 여론조사가 당신이 된단 말이야. 되는 여론조사가 팍팍 나와. 그리고 언론에서도 조중동까지도 봤네. 미래한국연구소 미래한국연구소가 발조. 의뢰해서 PNR이 조사를 해보니까 뭐 이렇게 나왔더라. 그래가지고 조선이나 중앙까지도 막 받아. 야, 쓸만한 친구군. 분위기 잡아줘. 분위기 잡아줬어. 쭉 해. 끝나.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까지 너 와라. 그래서 초대를 했잖아. 그러면 이 모든 게 의미하는 건 뭐예요? 너는 공신이다, 야. 그리고 시점도 넌 공신이야. 2021년 네. 4월 달부터 조사를 하잖아요. 아마 그 조사는 아마 윤석열에게 그렇겠지. 주려고 하는 데이터를 만든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방식이에요. 이준석이든 누구든 정치인을 만나서 자기 데이터를 가공해서 거기에 예를 들면 바이어스를 자기가 잔뜩 집어넣는지 안 집어넣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용 가져가서 당신이 이렇게 될 거야라고 만들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언론에 계속 띄어 올려가지고 자기는 또 자기의 업적들을 만들어내서 그걸 가지고 가서 거기에 아주 좋은 이 말 솜씨를 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감복을 시켜서 자기의 데이터 계속 받게 하는 방식으로 정치를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이런 네. 시까지 지금까지. 네. 그리고 이제 거기가 최종적 어떤 종결점이 윤석열 대통령 내외 부부였었는데 이제 오늘 누구죠? 김태형 기자가 김태현 뉴스버스 뉴스버스가 네. 이제 뭐 오늘 다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김대남 씨. 김대남 씨 내용인데 네. 그중에 재밌는 게 뭐냐면 김건희 씨가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40대에 소위 조모 씨, 강모 씨라고 하는 대통령실의 인물이 이번에 바로 좋은 지역에 공천받아가지고 국회의원이 됐다. 또 거기 핵심적인 인물은 아시겠습니다만 황 씨? 황 씨의 아들. 예. 그러니까 황씨 황씨 아들도 아들도 황씨죠. 황씨겠지. 그러니까요. 황 씨의 아들은 황 대통령과 30년 직이었던 황모 씨의 아들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예. 저는 적어도 이 명태균 씨의 데이터, 그 다음에 김건희 씨의 힘이 결합하면 예. 전략공천이야 뭐 충분히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예. 그렇다면 전체적인 그림 자체가 사실로 맞아떨어져 들어가는 과정이다 생각이 드는 거죠. 다른 이야기들 좀 많이 남아 있는데요. 잠시 광고 보고 뒷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교신 경종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시민에게 홍보해주세요. 지금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만에 감동 행복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원. 네, 인터넷 가입 혜택 비교하느라 시간 낭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3년마다 가입만 해도 현금 사은품을 주는 인터넷 비교원 소개합니다. 인터넷과 휴대폰 그리고 가전제품 렌탈을 비교원을 통해 가입할 때 최대 48만 원, 알뜰폰 또는 휴대폰을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총 최대 108만 원의 현금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 원치 않는다. 삼성 55인치 TV로 선택 가능하고요. 인터넷 신규 가입 후 소개한 친구가 가입할 경우 신세계 상품권 4만 원을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가입할 때 스픽스 유튜브 보고 왔다. 그러면 고함량 비타민 B가 들어있는 웰세이브의 비타민 B 제품을 드리는 이벤트도 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1670-2571, 1670-2571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한 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박사는 석사 논문부터 이제 다시 표절 논란, 다시 이제 인생에 관해서 안나라고 그 배수지 씨 나오는 넷플릭스 있었잖아요. 예. 안나의 일기는 아니었고 뭐였나요? 안나였나? 안나예요, 그냥. 그냥 예. 안나였죠. 그 넷플릭스를 제가 쭉 봤었는데 그 떠오르는 사람이 묘하게도 이제 저는 김건희 씨더라고. 제가 불충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심이 많아. 제가 의심이 많은데 석사 논문과 관련해서도 숙명여대에서 이제 다시 검증을 하긴 하겠죠. 이제 이 정도 됐으면 하지 않겠어요? 2년이 지금 그러니까 훨씬 지금 넘게 지났잖아요. 김 여사 석사 논문 제목이 네. 파울 클레이의 회화의 네. 특성에 관한 연구. 이름 제가 맞게 읽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표절 논란이 있었던 게 2022년이에요. 아유. 그러니까 지금 숙명여대에서 2년 동안 이걸 석사 논문 하나를 조사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여기 박사님 계십니다만은 저는 이제 일개 석사에 불과합니다만은 근데 이 논문의 표절성 네. 조사라는 게 요즘에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넣으면은 그냥 돌리면 돼요. AI가 돌리면은 네. 바로 나와요. 바로 몇 네. 프로가 기존의 이 관련 이 같은 범위의 논문들 중에서 몇 프로가 지금 유사하다라는 게 바로 나옵니다. 근데 지금 2년 동안 조사하신다는 거는 그 아마 그 기계를 돌려보고 프로그램 돌리고 난 다음에도 주관적으로 뭔가 이 내용적으로 뭔가 평가를 해서 하신다는 건지 2년이면 한 페이지당 이거를 뭐 안 한 거죠. 뭐 하루씩에도 안 한 거야, 했을 안 것 한 거예요. 같아요. 안 한 거죠. 그냥 안 한 거예요. 자체 내에서도 90일이라는 한정을 주는 90일 정도면 아유. 충분히 그 관련 학계 전문가들 학계에 사람이 있으면 네. 또 그다음에 여기서 학위를 줬기 때문에 학위를 검증한 단위잖아요. 검증한 단위면 이 사람이 어떻게든 다 확인되는 상황이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이 멤버 유지가 멤버 유지는 국민대.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멤버 유지가 저는 흔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네. 이거 대필해 준 사람이 있거나 이러면 네. 흔적으로 남겨놓은 거 아닌가? 유지라고 하는 걸. YUJI로 네, 썼습니다. YUJI라고 하는 건. 근데 네. 저는 그 50% 정도가 나왔거든요. 표절률. 보니까 이거 저기 숙명여대에서 전에 그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차원에서 진행한 거. 근데 적어도 표절률 정도 50%가 나오게 되면 이건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빼박이에요. 그냥 이 정도가 나왔다는 건 통째로 왔다는 거고 대부분 다 논거가 핵심적인 논거가 갔을 거예요. 네. 핵심적인 논거가 아닌 논거가 가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논문의 50%가 표절인데 그 표절의 내용들이 핵심적인 논거를 담는 것이고 핵심적인 논거를 그대로 가져왔다 그러면 이 논문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수준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국민대는 member 유지 같은 이런 논문도 멤버를 MEMBRYUJI 영어 논문을 영어 초록을 그렇게 썼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국민대는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대 교수님들 저도 그 논문 써봤지만 정말 양심도 없으십니다, 진짜. 가령 한국말로 김치면 KIMCHI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거는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 있죠. 근데 멤버 유지라는 거는 그거는 일반 명사잖아요. 그리고 경영학에서는 멤버를 유지한다, 고객을 유지한다라는 게 리텐션이라는 명확한 단어가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잖아요. 리텐션이라는 말이. 고객을 어떻게 유지해서
관리를 하느냐 할 때 쓰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를 한국말이라고 YUJI로 쓴다는 거는 그냥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쓰는 거잖아요. 이게 일본인 이름인 줄 알고 그 네. 기계가 그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국민대 교수들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저는 네? 박사도 없고 석사도 없고 네. 학사도 없거든요. 예, 저는 뭐 한 게 없어서. 예. 근데 제가 그래도 대학은 한 3년 다녔습니다. 그래도 중간중간 휴학을 하고 뭐 놀고 먹고 하면서 그러니까 수업을 들은 게 3년이고 그 외에 대학 문턱을 왔다 갔다 한 건 좀 더 긴데 아무튼 놀면서 다녔는데 그래도 제가 수업은 듣지 않았습니까? 예, 리포트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우리가. 예. 과제를 내도 예. 이렇게 내면 혼납니다. 그렇죠. 과제를 내도 이렇게 내면 혼나고 너 다시 해오라고 할 텐데 예.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나기를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학사도 안 한 저도 화가 납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거 번역기를 돌려도 이렇게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번역기가 대피해 준 사람이 번역기도 성의 있게 연봉을 하라고 유지라고 한 거 아니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숙명여대나 국민대는 그러니까 대학기관들까지 이렇게 권력의 눈치를 보고 뭐 언론사도 마찬가지니까요. KBS도 마찬가지니까 제가 뭐 더 별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나라 전체가 지식인들이나 언론인들까지 이렇게 정말 끝까지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할 겁니까 진짜? 아 그렇게 밥 먹고 살고 싶어요? 안 그래도 밥 주잖아. 안 그래요? 아이고. 그 국민대 총장이나 그 전에 대학 총장 했던 분들이나 이거 저 주도해가지고 그 국민대에서 특히 뭐 이거 반대했던 그 교수들 그 한 분 있잖아요. 그거. 정신 좀 차리세요, 제발.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예? 국민대도 마찬가지고 숙명여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숙명여대 이거 다시 하자라고 할 때 가끔 총장들이랑 교수 전체 회의하잖아요. 한두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요거를 야 이거 언제 그 검증할 거냐 그 전 총장일 때 그 진행되고 있냐? 라고 물어봤던 교수가 딱 한 명 있었대요. 이과계로 아주 고지식한 분. 그렇죠. 딱 한 명 있어야 됩니다. 계속 물어봤던 분이. 꼬장꼬장한 네, 분이. 꼬작꼬작한 분. 정말 이래야 돼? 나라가? 그러면 이게 일제시대 때 이런 분은 고문받았을 거 아니야. 에? 서대문 형문소 잡혀 들어가지, 일제시대 때면. 에? 아, 이거 제대로 진행되고 있어? 라고 물어보는 교수가 딱 한 명 있었다는 거야. 약간 벌거벗은 임금님 동화가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임금님이 벌거벗고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이 눈이 있어서 다 보고 있지만 벗었다고 말을 못하는 거죠. 교수들이 뭐 하는 짓거리야. 아니 그 대학이에요. 대학의 총장이나 이사장에게 가장 네. 최고의 저승사자는 교육부예요. 그쵸. 돈 주고 주락펴락하면서 돈 갖다 나눠주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거는 총장이나 네. 행정부 그 기획처장이나 그쪽 일이고. 아니, 근데 그 아래 또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부터 보직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불이익을 줘요. 교수들한테도. 아니 보조가 안 받으면 되지. 그러니까 교수 사회가 그렇게 지금 썩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위기에 하이라키로 쭉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 질서 아래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에 있는 상황입니다. 오죽하면요. 저도 대학에서 강사를 하고 있는데요. 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출석부 5년 동안 보관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기준이에요. 평가 기준. 거기서 공문 내려와요. 5년 동안 꼭 보관하라고. 지금이야 전산화돼가지고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모든 내용들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교육부가 대학 갖다 꽉꽉 짜요. 의대 문제 보십시오. 저렇게 예를 들어 그렇죠. 찍소리 못하고 오면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돈을 안 주면 그 대학은 평가에서 떨어져요. 하위 평가로 떨어지게 되면 거기에는 학생들이 안 와요. 예. 학생들이 안 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총장부터 이사장까지 다 욕을 얻어먹게 되는 상황인 그렇죠. 것이고 예산이 줄어들게 되니까 예. 교수들을 뽑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교수들도 압력을 가해요. 이게 거의 10년 넘게 대학 사회 문화로 꽉 응축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수들한테 뭘 배우겠냐고. 뭘 배우겠어. 그러니 말입니다. 뭘 배우겠습니까? 예. 그래도 뭐 뻑뻑 고개 들고 교수라고 지금 뭐 사회에 나와서 네.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나라의 철밥통들이 굉장히 큰 문제이긴 합니다. 철밥통들이. 공기업 포함 철밥통들, 공무원, 공기업, 그다음에 대학 교수들, 그 사립대학이라는 것도 본인들이 재단에서 받은 돈들, 그다음에 등록금, 그다음에 대학의 자체적인 혁신을 통해서 뭔가 해보는 게 아니고 전부 정부 보조금만
눈에 벌게 가지고 그것만 받으려고 저 목매달고 있으니까 이런 사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식인들이 지식 팔아먹고 그러면서 본인들 유지 쭉 하고 영악한 양이 돼서 순치된 영악한 양이 돼서 각 주요 자리들 아까 보직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거기다가 그런 게 다 이제 김대남 씨 같은 그 스타일들 아니겠습니까? 네. 예. 거기다 이제 R&D 같은 경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희 대학 연구 과정에서 그렇죠. 아니 정부가 이따위로 하면 미래를 위해서라도 교수 사회가 저는 다 들고 일어날 줄 알았어요. 다른 건 몰라도 저 연구 인력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작은 돈을 가지고라도 그 연구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미래의 연구자 또는 연구의 성과물로 남는 건데 그걸 완전히 목을 비틀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대학 사회에 있는 교수라는 사람들이 말을 안 해요. 거기에 대해서. 이 MBC 보도였나요? JTBC 보도였나요? JTBC 단독이네. 일주일 전에도 외교부는 사우디 리야드 절대 1차 투표에서 안 된다.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이런 보고를 대통령실에 올려서 언론에서는 다 그렇게 이거 사실 제가 그때 당시에 최경영 TV를 만들 그 시점인데 외신만 한두 달 전에 외신만 꼼꼼히 봤어도 이런 보고서 못 올려요. 그리고 그때 이제 뉴스 전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어디서 정말 전해드렸는지는 심각해. 어디서 전해드렸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막 네. 잘릴 때여가지고 예. 하여튼 전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예. 그때 외교부라든가 해외에 나가 있는 뭐 이런 사람들이라든가 다 알았다는 거예요. 상황을 알았는데 그거를 고지고대로 보고를 하니까 용산이나 화를 내. 이런 데서 예. 누가 지금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누가 이런 패배주의에 젖은 이런 보고를 해 화를 내니까 그 밑에서 야 좀 이 승리주의적으로 좀 하자 그래가지고 보고를 그래서 이기는 보고를 막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재벌들도 그 당시에 이 유치를 위해서 막 왔다 갔다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눈치가 있는 재벌들의 표정을 보면 표정들이 안 좋고 특히 이재용 씨 그렇죠. 기자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뭐 한마디 해주세요. 근데 한마디도 안 합니다. 이재용 씨가. 네. 그냥 웃기만 하고. 그리고 뭐 어디 기자예요? 물어봤는데 뭐 어디 기자다. 그러니까 무슨 부예요? 그러니까 정치부고 용산 출입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도 안 합니다. 이 사람이. 그게 다 뭘 보여주는 거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애초에 그러면은 그 믿음은 어디서 형성된 거냐. 이게 우리가 된다. 라고 하는 믿음을 상층부에서 강력하게 가졌기 때문에 밑에서 올라오는 보고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패배주의적으로 보고를 해? 라고 한 거 아닙니까? 예. 그 믿음은 어디서 시작됐기에 그렇게 강력하게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이 얼마나 있었기에 KTV를 통하여 그러한 화려한 공연을 무관중으로 개최를 하였는가 상당히 저는 그것이 또 궁금해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또 명태균이나 청교훈 같은 그런 류들이 올렸을라나? 아니 사적으로? 기억나시잖아요. 네. 강서구청장 선거할 때 네. 자기네가 이긴다라고 하는 보고가 올라가서 그렇지. 맨날 이긴다고 얘기했고 네. 경제 잘하시니까 경제부처가 보고를 어떤 식으로 올리길래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다 나오는. 저는 이건 나라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경제 내용을 보면 그 경제부처에 있는 고위 관료들이 다 조작해가지고 보고 올린다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대통령이 상황이에요. 아직도 체코 원전 20몇 조라고 하면서 그거 하면 나라를 구합니까? 대통령님도 진짜 정신을 차리셔야 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무식하면 옆에서 신문이라도 보든지. 아니 체코 원전도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얘기 다 하면은 오늘 끝낼 수가 없는데 체코 원전도 보도한 거 어저께 보도 나온 거 보니까 무슨 남는 장사여야지. 경향신문인가 뭐 보니까는 우리가 금융지원이나 이런 거 해주기로 한 거잖아요. 예.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 회수를 할 수 있는 거는 유일하게 우리가 사실상 이게 빚을 주식으로 전환을 할 작정인 거거든요. 이거는 뻔해요. 대출을 주고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줍니다. 예? 대출을 준 다음에 이게 묶여버리잖아요. 우리도 보십시오. 한국전력이 얼마나 지금 적자가 심합니까? 그럼 체코가 막 이제 발전하는 국가야. 근데 돈 벌어서 줄게. 근데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돈이 안 나와. 근데 다른 데서 이렇게 다 땡겨서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코 정부 입장에서는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돈을 한국 정부 바로 대출에 갚기가 아까워. 그 돈을 또 돌려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 이거 돈 못 받을 것 같으면 너희 출자해라. 이 대출을 출자해라. 그러면 우리는 엉겁결에 그 회사에
그냥 주요 주주가 대주주가 돼버리는 거야. 그럼 30년 동안 50년 동안 배당을 받아야 되겠지. 대출을 해줬는데 배당을 받아야 돼. 근데 대출을 해줬는데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배당을 할 여력이 없어. 지금의 한국전력이야.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다음 스테이지 말씀이고 제가 미치겠어, 보도 진짜. 나온 거를 짧게만 말씀드리면 너무 뻔한. 그렇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게 요거 이제 청사진의 다음 스테이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확인된 첫 번째 스테이지 뭐냐면 예. 우리가 자금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이제 금융 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체코 정부는 사업 투자자에게 반환 보증은 해주지 않는다라는 방침을 세웠대요. 그럼 반환 보증 안 해준다는 그렇죠. 거잖아. 그럼 우리는 받을 일도 없는 거에 받을 대해서 수가 없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출자 전환밖에 그렇죠. 방법이 없는 그렇죠. 거야. 그 말씀하신 건데 예. 그 얘기도 웃긴데 그 얘기 이전에 받을 기약이 없는 걸 알면서도 대출 지원 해줘야지 이 결정을 한 거다 지금. 미친 정보예요, 진짜 미친 정보야. 근데 그 회사가 미래에 전망이 있나요? 원전 사업이 미래에 가면 그러면 제가 그 회사 이익이 안 나면 그냥 깡통이에요, 깡통. 단가를 엄청나게 깡통이- 높게 받았으면 모를까. 단가도 지금 쉽게 말해서요. 지금 동유럽이나 원래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시장들은 중국 시장이란 말이에요. 중국하고 프랑스 시장이에요. 근데 프랑스는 우리보다 2배 때렸잖아. 2배 때리니까 너무 비싸니까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음 몫이 누구야? 동유럽 입장에서, 동유럽이나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입장에서는 중국한테 수주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의 단가를 우리가 써주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중국의 단가 써주고 플러스 야, 돈 빌려줄게. 그리고 국내에서는 야, 20조짜리 수주야. 아휴. 대통령 영업사원 잘한다고 그거 하나 보여주려고 지금 전 정부가 망친 원전 생태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미친 살립니다. 이걸로 쭉 가는 거죠. 미친 국내에서. 정부들. 그걸 과거에는 속았을 국민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유튜브나 언론이 너무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 KBS 아무리 장악한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분들은 원래 윤석열 씨 지지자들밖에 없어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예? 사장이야 너 다 마찬가지고, 예? 청취자들이나 시청자들도 이제 그 정도로 보도를 하는 채널은 원래 그냥 국민의힘 지지자들이에요. 원래 20%야. 예? 굳은 사람들한테 무슨 홍보를 하는 거야. 아유, 답답합니다. 최경영의 정치본색, 김종국 박사, 그리고 조수진 변호사,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